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의 주불 진화가 오늘 오전 10시쯤 완료가 됐습니다. 화재 발생 20시간 만인데요. 다행히 인명, 재산 피해는 없지만 산림 163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겠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특히 산불 취약지 동해안은 산림청 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우리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D-3개월 강원특별자치도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주민사이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국의 박용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강원도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3월 3일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이었습니다. 출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소 긴장하고 있지만 강원특별법 개정 작업과 함께 전 국민에게 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온 강원도민이 바라는 특별자치 시도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6월 11일이니까 이제 딱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도민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연 이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을 때 어떻게 생활이 달라질지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도민들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산림환경, 군사, 농업 이 4대 중복 규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4대 핵심 규제로 인한 우리 손실, 자산가치 손실액이 33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따라서 저희들이 강원도가 개발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인구 소멸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의미는 지금까지 강원도의 경제를 괴롭혔던 이 4대 중복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이 찾아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서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강원도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를 강화하게 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또 통해서 우리나라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고 또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그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응축적으로 비전에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가치와 방향성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미래산업 하게 되면 우선 첨단 산업 또 기술 혁신 이 모든 산업을 포괄하게 되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4차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글로벌이라 하면 또 강원도가 국제 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뿐만 아니고 국내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해서 글로벌 중심지로 발전을 지향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도시 이렇게 하면
뭐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해서 도민이 어디서나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월 6일이었죠? 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핵심 규제를 거기에 대한 혁파를 하고 권한을 이양받는 게 하나 있겠고요. 또 둘째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 예. 또 자치분권, 교육자치 이렇게 세 개 분야를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이제 4대 핵심 규제 해소하고 도지사가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권한 이양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산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 면적의 82%가 산림이고 또 산림 면적의 88%가 보존산지인데 이런 보존산지 변경 해제 이런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받는 거, 또 산림 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서 대관령 산악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환경 영향평가, 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부분, 군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부분, 예. 또 적경 지역의 군 급식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의무화하는 부분, 또 농업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거, 또 농지 전용 허가권을 이양받는 게 되겠습니다. 예. 또 이제 둘째는 전략산업 지역 개발이 중요한데요. 우선 이제 강원도에 첨단 과학기술 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도지사가 각 부처 장관들하고 해서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반도체 등을 비롯해서 첨단 신산업을 유치 가능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자유무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그것이 이제 동해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해안에 있는 해양 신충수, 취수 해역을 또 넓힌다든지 예. 또 관광 부분에서는 외국인 무사증 제도를 확대한다든가 우리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액을 총량을 해제한다든가 예. 또 행성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 강원 국립호구원 안장 이장에 관한 특례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교육자치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행정기구 정원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권한 이양, 예. 중앙행정기관의 중복감사를 폐지하는 거,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국제학교라든지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예. 토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만들어진 과정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국회 제출되는 과정 속에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치, 공조 이런 게 상당히 돋보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협치의 결과입니다. 예. 저도 협치란 말은 참 교과서에서 본 일이지 현실의 정치에서 있었느냐 싶었는데 이번에 실현됐습니다. 이번 2월에 발의된 우리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될 예. 국회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인데 전체 소속위원 22명 중에 11분이 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마음을 여야가 하나 돼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여야 할 것 없이 강원도 당 합심을 해서 이뤄낸 결과물인데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그야말로 이 규제 덫을 풀어내기 위해서 특례 발굴 작업에도 열과성을 다했거든요. 특례안이 당초에는 이제 444개 나왔었고 그중에서 전부 개정안 제출에는 준비된 181개 조문에서 더 줄여서 136개만 담겼습니다. 몸집을 줄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국장님? 네, 이제 저희 강원도는 이제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라든지 또 국회 공청회 과정, 또 소관 상임위, 법사위, 또 본회의 이게 넘어갈 고비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몸집을 줄여서 핵심 특례만 예. 담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국회 통과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한 네. 특별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136개가 좀 숫자적으로 그래도 좀 많아 보이는데 네. 그중에서도 좀 주목할 특례안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를 보는데요. 예, 예. 우선 환경부의 환경 영향평가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오색 케이블카가 41년 만에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예, 예. 뭐 그것뿐만 아니고 춘천 속초 ITX, 강릉 제진 철도 이런 사업들 모두 우리 강원도 전역에서 현안 사업대마다 발목을 잡아온 것이 이게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권한을 이양받아서 환경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면서 강원도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미한용 군용지입니다. 예. 적경 지역을 비롯해서 강원도 전역에 있는 미한용 군용지를 통해서 그동안 받은 사유지에 대한 침해를 복귀하고 각종 산업을 유치해서 부지 활용으로 인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또 그런 계획이 가지고 있고요. 또 적경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군 급식, 적경 지역 급식, 농축수산물 수입 계약을 음해하는 예.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서는 이제 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인데 앞으로 국회 통과까지 어떤 절차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까? 네, 이제 출범까지 93일 남았습니다. 예. 이제 이 남은 과제는 숙제는 우리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우선 정부 부처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국회 공청회 또 행정안전위 상임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의 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전면 개정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반의 준비와 함께 또 치밀한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예. 네, 이것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지지도 필수적이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360명으로 여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춘협의회를 좀 예. 구성을 했습니다. 이 구성협의회를 비롯해서 민간 차원의 입법 활동도 저희가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서 세 번째 특별지자체가 되는 건데 광역으로는 이제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강원도만의 특색, 우리만이 가진 차별화 전략, 특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우선 이제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와 세종은 정부 주도로 위로부터 특별자치였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강원도 스스로 기획하는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 교육청 18개 시군 도민들이 원팀으로 고민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하고 세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시작했습니다. 없이 시작했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이 함께 출범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원특별법에는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서 권한 이양을 주로 법안에 담음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야말로 고도의 자치권 그리고 지위를 부여받게 됐는데 준비 없는 이양 자체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염려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가진 권한을 지방정부가 이양받았는데 전문성 부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역시 신중하게 꼼꼼하게 가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분석해 보니까 출범 이후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권한이 이양됐다든가 인구가 늘었다든가 지역 내 총세상 GRDP가 늘었다든가 관광객 수도 좀 늘었고 또 외국인 투자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자치권이 없는 주황 권한 이양이라든지 네. 또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든지 또는 생활 폐기물 증가율이 전국 1위였고 또 난개발, 환경 파괴 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특별 행정기관을 7개 이양받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강원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만 특례를 발굴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염원에 따라서 자발적 요구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시작하기 때문에 비전과 목표를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도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동안 좀 강원도 지역이 많이 소외받았는데 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는 41년간 기다려온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죠.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 영향평가 문턱 넘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비롯해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좀 추진력을 얻게 될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권한을 이양받게 되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모빌리티 네. 또 4차 산업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게 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원주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지금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보존산지 권한 이양 이걸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또 개발하는 또 조화를 이루는 이런 대관령 산업관광 같은 거, 예. 산업관광 같은 것을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저희가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도민들께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응원을 보내고 계신데 특히 경제적인 면을 보면은 도민들이 체감할 변화나 효과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선 아마 도민들께서 실제 체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특별자치도가 완성되면 우리 강원도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 네. 인구 소멸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도민의 삶도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 정부 개정안에 저희가 이제 자치 조직권 정도로 좀 담았었는데 앞으로 이런 권한을 좀 늘려서 우리 도민들께서 지방자치의 효과를 자치 분권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홍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기업체도 마찬가지인 게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잘 알리는 것에 더 공을 들인단 말이죠.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국민 홍보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지금?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도민들께서나 국민들께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남은 그 3개월 동안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뭐 마트라든가 은행 같은 데서 특별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고속도로 전광판을 좀 활용한다든가 또 저희가 이제 우정사업본부하고 협력해서 기념 우표, 엽서 또 우리 한국은행과 협력해서 기념 주화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 전 국민께서 강원자치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앞에 OX 편말을 하나 놔뒀는데 OX 퀴즈를 통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바람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부연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질문과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자마자 체감할 변화 사실 없다. 들어주실까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소멸, 특별자치도 출범만이 해결책이다. 맞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기회로 2중, 3중 규제 말끔히 철폐할 수 있다. X를 들어주셨고요. 고령화된 강원도
특별자치도로 젊어질 수 있다. 5를 들어주셨고요. 5번째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올해 안에 일자리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도민들의 관심 매우 부족하다. 네. 5라고 들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질문 중에서 이제 3개는 X, 3개는 O를 들어주셨는데 답변이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하자마자 체감할 변화가 사실 없다에 X를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소가 변하게 됩니다. 주소요. 이제까지 예. 강원도 이렇게 예. 하셨는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올해 6월 11일 주민등록을 띄워보시면 등초본 거기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바뀔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예. 우리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우리 4대 핵심 규제가 완화되고 권한을 이양받아서 우리 기업이 유치하고 강원도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도민들 체감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머무르고 또 외부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이런 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규제가 완화되면은 이제 개발이 탄력을 받기는 될 텐데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십니다. 그렇죠. 예. 저희로서는 환경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면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강원도에는 우리 김진태 도지사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의회도 있고요. 시민단체도 있고 또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인구 소멸 특별자치도 출범만이 해결책이다에 5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 부분은? 우선 이제 저희가 4대 이 중첩 규제가 해결돼야만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일방적인 뭐 부분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권한 이양을 전반적으로 받아서 이것을 계획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인구 소멸을 넘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이 유치가 가능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청년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머무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렇군요. 겁니다. 인구 소멸과 관련된 특별자치도 출범안이 해결책이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 들었고요. 이번 기회로 2중, 3중 규제를 말끔히 철폐할 수 있다에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정 구간에 좀 난항은 예상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뭐 제주도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이번에 한번 개정으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핵심 규제를 권한을 이양받아서 강원도의 어떤 지역 경제 발전을 변화시키는 모멘텀을 갖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그건 아마 2차, 3차 하면서 담아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되면은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빠르게 뭔가 체감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느긋하게 하지만 꼼꼼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고령화된 강원도 특별자치도로 젊어질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젊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교육특구도 말씀드렸는데 교육특구 안에 국제학교라든지 영어학교, 외국인 교육기관 이런 것이 설립하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고 또 밖에서 강원도로 이주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현상들 때문에 상당히 좀 도민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면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니까 좋은 순환의 어떤 구조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올해 안에 일자리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X를 들어주셨어요. 역시 현실적인 이게 답변인 것 같은데 2배까지 늘리기에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권한 이양을 원하는 대로 다 받으면 분명한 건 효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올해 안에 뭐 2배 이상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문제는 도민들이 체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체감하실까지는 저는 아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셨고요.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질문에 오래 들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좀 독려도 해야 될 거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기 강원도 내 언론기관에서 도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6%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합니다. 저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서 도민들과 직접 상대해 봤습니다만 역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5월, 6월 집중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강원도뿐만 아니고 저희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또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견 수렴을 국장님께서 직접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민들이라든가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당부의 말씀, 여러 가지 그 도민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이시던가요? 주변에서? 저희들은 4대 중책 규제해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군사, 산림, 농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생활 현장에서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금어기, 동해안의 금어기, 그 금어기간을 풀어달라든지 또 일자리를 당장 취업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당장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게 좀 우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규제를 풀어서 신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것을 우리 도민 전체까지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 관련돼서는 도지사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원주의 반도체 공장 유치인데 그 부분 어떻게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정부 개정안에도 우리 원주 반도체가 들어오려면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고 생태계가 조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에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지정되면 산단 지정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농업, 산지, 환경 이런 특례를 받아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정리 말씀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6월 11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3개월, 93일 정도 남았다고 보이는데 그날까지 어떤 각오로 달려가실지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94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원도 또는 이제 교육청 또 18개의 시군과 함께해서 원팀으로 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특례 발굴을 위한 노력을 했고요. 또 그 특례를 담은 우리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날 발의되었습니다. 이제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출범 전까지 저희가 모든 힘을 쏟아야 됩니다. 또 이것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원팀으로 강력하게 지지해 주신다면 또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자, 오늘은 D-3개월 강원특별자치도 비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번데기를 벗고 탈피하는 어떤 나비 같은 느낌이랄까요? 좀 앞으로 강원도 각종 규제를 좀 벗어내고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특별자치국의 박용식 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3월 9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